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뭐라고?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만 살고 싶어요. 고부 갈등 없게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언제까지 나가면 되는데? 이번 주 안에 나가주세요. 너무 오래 끌면 곤란해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새벽 5시 송명자는 눈을 뜹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명자에게는 이미 오랜 습관이 되어버린 시간입니다. 작고 낡은 주방으로 향하는 명자의 발걸음은 조용하면서도 익숙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이하죠. 두유 한 팩,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공기가 전부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두유를 따라 마십니다. 달콤한 콩맛이 입안에 퍼지지만 왠지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거실로 나온 명자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지만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다시 내려놓습니다. 대신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사진첩을 가져옵니다. 사진첩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명자가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죠.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시절, 명자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명자는 도연의 결혼 사진을 바라봅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도연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명자도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며느리를 얻는다는 기쁨 그리고 아들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핸드폰이 울립니다. 혹시나 해서 화면을 보지만 스팸 전화입니다. 명자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전화를 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오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고 그 다음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죠. 애들도 힘들겠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명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사진첩을 넘깁니다. 도연이 어릴 때 사진들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운동회, 고등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마다 명자는 도연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명자에게는 도연이 전부였습니다. 보험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도 도연의 웃는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8시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에게 전화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할까봐 걱정이 앞서거든요. 대신 명자는 휴대폰으로 도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확인해 봅니다. 며느리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서, 예쁜 카페에서, 때로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죠. 참 좋겠다. 젊은 사람들은 명자는 쓸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진 속 도연과 지은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웃고 있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명자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두유한 팩으로 아침을 때우고 전기요금 걱정에 TV도 못 보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명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자신이 외로워도 도연만 잘 살면 된다고 여기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고, 손자는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명자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언제쯤 자신도 저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애들이 시간 날 거야. 명자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첩을 덮고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고 명자는 그 하루를 또다시 조용히 견뎌내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안부를 걱정하며 언젠가 올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말이죠. 하지만 명자는 아직 모릅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자가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섭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혹시 도연이 깜짝 방문이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명자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아들을 맞이합니다. 도연아, 어쩐 일이야? 이른 아침에. 엄마,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습니다. 명자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앞섭니다. 아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 사실은.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지은이가 요즘 너무 불안해해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집 문제로도 걱정이 많아서요. 명자는 며느리 걱정에 마음이 아파집니다. 결혼 초기에는 지은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지은은 명자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죠. 지은이가 왜 불안해해? 무슨 일이 있었어? 집 문제예요, 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계약이 곧 끝나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집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니까요. 젊은 부부들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도연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합니다. 엄마, 사실 부탁이 있어요. 이 집 명의를 잠깐 지은이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명자는 깜짝 놀랍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리둥절합니다. 집 명의를? 왜 갑자기? 엄마, 지은이가 주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대출 한도가 낮아져요. 그런데 지은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훨씬 좋거든요. 도연의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대출 규정이 복잡해서 명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 명의를 바꾸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하는 일이니까 문제 없어요. 대출만 받으면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사실 거잖아요. 명자는 망설여집니다. 이 집은 자신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도연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노후를 위해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명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니 시어머니로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엄마,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엄마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도연의 말에 명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알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도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냅니다. 엄마,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명자는 서류를 받아서 읽어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건 명예 변경 동의서고 이건 대출 보증 서류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것 아니에요. 명자는 여전히 조금 불안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도연이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 할머니로서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죠.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명자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옵니다. 오래된 도장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도장입니다. 도연의 입학 서류에도 집 계약서에도 보험 가입할 때도 이 도장을 사용했죠. 도장을 찍는 순간 명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고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합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지은이도 안심할 거예요. 며칠 후, 명자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습니다. 지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전혀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우면서 단호한 표정이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명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어머님,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만 살고 싶어요. 고부 갈등 없게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그제야 명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찍은 도장이 단순한 대출 보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는 계약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자는 지은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집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며느리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지은아, 무슨 소리야? 이 집이 내 명이라니? 어머님, 며칠 전에 명예 변경 서류에 직접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이제 정말로 제 집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예전에 명자와 함께 김치를 담그며 웃던 그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명자 앞에 서 있는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연이는 뭐라고 하는데? 도연 오빠도 동의했어요. 사실 오빠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고부 갈등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따로 사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명자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들도 자신을 내쫓는 일에 동의했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아들이 말입니다. 도연이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야겠어.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어머님, 오빠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결정된 일이니까 받아들이셔야죠. 지은은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와 여러 서류들을 꺼내 보여줍니다. 명자의 이름이 적혀 있던 모든 서류가 지은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은 더 이상 명자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는데?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가주세요. 너무 오래 끌면 곤란해요. 이번 주 안이라니 겨우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이렇게 참담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은이 떠난 후 명자는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명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자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정말로 아들도 자신을 버린 것일까요? 며칠 후 명자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을 넣고 집을 나섭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일단 동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봅니다. 하지만 찜질방도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곳입니다. 결국 명자는 고시원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 명자는 방 하나를 얻습니다. 방은 정말 작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입니다. 창문도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명자는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인가? 명자는 작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잃고 이제는 이런 좁은 고시원에서 살아야 한다니.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요?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익숙한 얼굴입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며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송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사람은 정민수였습니다. 명자가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명자보다 3살 어리지만 항상 명자를 팀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왔던 사람이죠. 민수 씨, 당신도 여기 살고 있어요? 네, 저도 사정이 있어서 여기 있게 됐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어쩐 일로 여기에?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명자처럼 나이 든 사람이 고시원에 살게 된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자는 처음에는 말하기 주저했지만 결국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아서 집을 잃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살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민수는 명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야. 명자는 여전히 아들을 감싸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팀장님, 너무 착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명자는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민수 씨는 왜 여기에 살고 있어요? 저는 사업이 망해서 여기 있게 됐어요. 그래도 팀장님처럼 가족한테 배신당한 건 아니니까 저는 괜찮아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둘 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해결될 거예요. 민수의 위로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명자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새겨 봅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명자에게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민수라는 든든한 동료를 만난 것만큼은 다행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명자는 좁은 방에서 나와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면이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팀장님, 아침 드세요? 민수가 옆에서 말을 겁니다. 민수도 컵라면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간단한 아침을 해결합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팀장님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민수와 명자는 자연스럽게 예전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시절, 어려운 고객들을 상대하며 고생했던 일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왔던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팀장님, 며느리분 친정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경기도 어디였는데? 정확한 주소는 잘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자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민수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걸까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대신 명자에게 천천히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민수와 함께 근처 도서관에 갑니다. 고시원 방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거든요. 도서관은 무료이고 조용해서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도서관에서 명자는 컴퓨터를 사용해 봅니다. 민수가 사용법을 가르쳐 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뉴스나 보려고 했는데 문득 지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궁금해집니다. 지은의 계정을 찾아서 들어가 봅니다. 최근에 올린 사진들이 보입니다. 도연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 그리고 어떤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 어디지? 명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지은이 친정 엄마 집에서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입니다. 집이 꽤 크고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명자는 사진을 확대해서 봅니다. 집의 외관, 주변 풍경, 그리고 대문의 모양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점점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집 같은데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수 씨, 이 집 좀 봐주세요. 민수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꽤 좋은 집이네요. 요즘 이런 집이면 최소 몇 억은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집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 곳인데. 명자는 계속 생각해 봅니다. 이 집을 언제, 어디서 봤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는 계속 그 집 생각만 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명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사용했던 수첩입니다. 그 안에는 고객들의 정보와 주소,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들이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명자는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적도 있었죠. 아, 갑자기 명자의 머리에 번개가 치듯 기억이 떠오릅니다. 20년 전 자신이 도와줬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족이었죠. 그때 명자는 그 가족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집을 사주었습니다. 김혜자 씨. 그 가족의 여자 이름이 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소는 명자는 급하게 수첩을 뒤집니다. 분명히 어디엔가 적어놨을 텐데. 여기 있다. 수첩 한 귀퉁이에 적힌 주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다시 읽어보는 순간 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주소는 지은이 자주 말하던 친정 주소와 똑같습니다. 지은이 친정 엄마가 사시는 곳이라고 했던 그 주소 말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명자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혹시 지은의 친정어머니 김혜자가 자신이 20년 전에 집을 사주었던 그 김혜자와 같은 사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은은 처음부터 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결혼도 모든 것도 계획된 일이었던 것일까요?
명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명자는 결심합니다. 내일 당장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로 합니다. 그 집이 정말 자신이 사주었던 집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명자는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자신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푼 선의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정말일까? 정말 그럴까? 명자는 계속 자문자답합니다.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 왜 처음부터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했는지, 왜 결혼 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새벽이 되어서야 명자는 잠에 듭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집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2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뒤섞여서 악몽 같은 꿈을 꿉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그 결과가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가득합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명자는 민수를 깨웁니다. 민수 씨, 일어나세요.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해요.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민수는 명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바로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명자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등기소까지 가는 길에 명자는 민수에게 어젯밤 깨달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20년 전 자신이 도와주었던 김혜자라는 사람과 지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 그리고 그 집의 주소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요. 등기소에 도착한 명자는 접수 창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손이 떨려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도와주며 차근차근 작성해 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와요. 직원의 말에 명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단 몇 분이지만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틀렸다면 지금까지의 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김혜자 씨 명의 등기부등본 나왔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급하게 내용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에 적힌 소유자, 이름 김혜자. 그 다음에 적힌 매매일자를 보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매매일자는 3년 전입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김지은 명의의 장기 적금 해약금과 보험 해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보험들이 모두 명자 이름으로 가입되었던 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민수도 서류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명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합니다. 명자 이름으로 들었던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서 그 돈으로 친정어머니 집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지은이가 나한테서 받은 돈으로 친정 엄마 집을 사준 거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집을 팀장님이 20년 전에 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어려운 김혜자를 도와서 사준 집을 지은이 3년 전에 다시 사준 것입니다. 결국 그 집은 명자의 돈으로 2번 구입된 셈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된 일이에요. 명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은과 김혜자는 처음부터 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영과의 결혼도 모든 것도 명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팀장님, 진정하세요. 우선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민수는 명자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의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말입니다. 20년 전 제가 김혜자 씨를 도와줄 때 딸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어린 딸이었는데 그게 지은이었던 거죠. 그럼 지은 씨는 처음부터 팀장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아마 도연이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명자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도연이 지은을 처음 데려왔을 때 지은이 보였던 과도한 친근함, 그리고 결혼 후 점점 차가워지던 태도, 모든 것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럼 도연 씨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도연이도 속은 걸 수도 있고, 어쩌면 공모했을 수도 있어요. 명자는 아들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도연이 순진하게 속았을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에서 나온 2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습니다. 명자는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명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감정이 점점 커져갑니다. 바로 복수심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명자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보험 설계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터득한 꼼꼼함과 치밀함이 되살아납니다. 민수 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선 지은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김혜자 씨와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하고요. 명자는 수첩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나갑니다. 보험 해약 내역 확인, 적금 해약 내역 확인, 그리고 집 매매 과정의 세부사항 파악까지. 할 일이 많지만 명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시다니. 민수 씨,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명자의 눈에는 지금까지 없던 강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착한 어머니, 희생적인 시어머니의 모습 뒤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은이와 김혜자, 그리고 어쩌면 도연까지 모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명자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응보를 받게 할 것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자와 민수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명자는 예전 보험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지은의 보험 가입 및 해약 내역을 확인해 봅니다. 민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인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이 모은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명자는 고시원 방에서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민수와 함께 확인해 봅니다. 보세요. 이 보험 가입 날짜들을 보면 모두 도연 씨와 결혼하기 직전이에요. 민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지은이 명자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들은 총 5개, 모두 고액 보험이었고 가입 시기가 결혼 준비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적금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명자 어머님 이름으로 개설했네요. 명자는 서류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지은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접근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착실하게 돈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약해서 김혜자 씨 집을 사준 거네요. 정말 치밀해요.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이에요. 민수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순한 며느리의 배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김혜자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혜자 씨가 20년 전에 팀장님한테 받은 집을 15년 전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명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봅니다. 지은 씨 교육비로 다 썼어요. 사립학교, 학원, 심지어 유학비까지. 모든 게 팀장님이 사주신 집을 판 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명자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선의로 도와준 돈이 지은을 키우는데 사용되었고 그렇게 자란 지은이 다시 자신을 속여서 또 다른 집을 사준 것입니다. 그럼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내 돈으로 자란 거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김혜자 씨가 지은 씨에게 팀장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은인이라고 말이죠. 명자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지은이 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대했는지, 왜 결혼 후에는 태도가 바뀌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정말 무서운 모녀네요.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었던 거군요. 민수의 말에 명자는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20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중간에 기회를 포착해서 실행한 것일까요? 어쨌든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요. 명자는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명자는 민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라서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명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사기 사건이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법적 대응이 어려운데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명자는 희망을 느낍니다.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진명의 변경도 무효화할 수 있고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명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거예요.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명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동안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명자는 민수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한 기분입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까지 해내시다니. 민수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식사를 마칩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법적 대응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지은과 김혜자 그리고 도연에게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민수 씨, 법적 절차와 별개로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지은이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증거도 다 있고 변호사도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거예요? 도연이에게 전화해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할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올 거예요. 명자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한 방을 제대로 날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도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통화 연결음이 떨립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지만 이제 명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도연아, 엄마야. 내일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고 싶어.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지은이랑 김혜자 씨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응, 좋아. 장소는 내가 정할게. 명자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야기를 작성해줘. 글자 수는 2,500자로 맞춰서 써줘. 다음날 저녁 명자는 민수와 함께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합니다. 명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폭로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긴장되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에요. 드디어 이 답답함을 풀 수 있잖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준비한 것들이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30분 후 도연과 지은 그리고 김혜자가 함께 들어옵니다. 지은은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고 김혜자는 명자보다 약간 어려 보이지만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지은은 명자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혜자는 명자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김혜자 씨. 명자가 김혜자를 보며 말합니다. 김혜자는 깜짝 놀라며 명자를 다시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20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때 어려우셔서 제가 집을 사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김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봅니다. 도연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김혜자 어머님을 20년 전에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1995년이었지. 김혜자 씨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집을 잃을 뻔했을 때 말이야. 명자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김혜자는 얼굴이 점점 하얘집니다. 그때 제가 5천만 원을 들여서 강동구에 있는 집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혜자 씨가 어린 딸과 함께 살게 됐죠. 그 딸이 바로 지은이에요. 지은이 갑자기 일어서려고 하지만 명자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앉아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은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다시 생각해봐. 정말 우연이었을까?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봅니다. 지은아, 설마 너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김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이 김명자 선생님이었군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잊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한다고 명함까지 드렸는데 명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김혜자 씨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어린 딸 이름까지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네요. 도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봅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를 이용한 거야? 지은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오빠,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럼 우리 엄마한테서 받은 돈들은 뭐야? 보험, 적금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명자가 다음 서류를 꺼냅니다. 지은이가 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과 적금 내역이에요. 총액이 2억 3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 돈으로 3년 전에 김혜자 씨 집을 사줬어요. 도연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잃습니다. 숫자가 너무 큽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지은아, 이게 정말이야? 지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오빠 거가 될 돈이었어. 지은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연이 소리를 지르자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봅니다. 명자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명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김혜자 씨, 제가 사들인 집을 15년 전에 팔으셨죠? 그 돈으로 지은이 교육비를 댔고요. 사립학교, 학원, 심지어 유학까지 모든 게 제 돈이었어요. 김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김명자라는 은인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은이 결국 고백합니다. 맞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를 만났을 때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군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재산도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이용하기로 결심한 거죠. 도연이 분노에 차서 일어섭니다. 지은아,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를 이렇게 속인 거야? 오빠, 진정해.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사랑? 이게 사랑이야? 우리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사랑이라고? 명자가 손을 들어 도연을 진정시킵니다. 도연아, 너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왜 진명의 변경 서류에 동의했어? 그것도 내가 요양원에 간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연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지은의 말을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가 원하신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명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진명의 변경도 무효화할 겁니다. 지은과 김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해약한 보험과 적금, 모든 걸 되돌려 받을 거예요. 20년 동안 당한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거예요. 카페 안은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명자는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섭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앞으로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명자는 민수와 함께 카페를 나섭니다. 뒤에서 도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7챕터를 완성했습니다. 8챕터를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8챕터. 카페에서 나온 후 명자는 민수와 함께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한 기분이 듭니다. 20년 넘게 품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을 모두 쏟아낸 것 같지만 동시에 무언가 끝나버린 듯한 쓸쓸함도 느껴집니다. 팀장님, 정말 멋지셨어요. 그 사람들 얼굴 봤어요? 완전히 기가 죽었던데요. 민수의 말에 명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그럴만해요. 아무리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해도 가족이었잖아요.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명자는 지난 몇 주를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도연의 전화입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엄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습니다. 명자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할 말은 없어. 법정에서 보자. 엄마, 정말 저는 몰랐어요. 지은이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내 집에서 쫓아낸 건 내가 동의했잖아. 그건 지은이가 어머니가 원하신다고 해서. 명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도연은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내야죠. 하지만 명자의 말과 달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정말로 도연은 순진하게 속은 것일까요? 아니면 공범이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민수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공용 주방에서 다른 고시원 주민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이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사기 사건 관련 보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20년에 걸쳐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70대 할머니는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명자는 깜짝 놀라며 뉴스를 지켜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오게 된 걸까요? 팀장님,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봅니다. 뉴스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사진도 나오고 심지어 명자가 살고 있는 고시원 주변도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명자도 의아해합니다. 자신은 언론에 알린 적이 없는데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때 명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김명자 씨이시죠? 저는 K 뉴스팀 기자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신지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인터뷰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시청자들이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민수와 상의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인터뷰를 해볼까요? 좋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명자는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점점 편안해집니다. 기자는 명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견뎌내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재산 관련 일은
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인터뷰가 끝난 후 명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간 후 명자에게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말 용감하세요. 저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할머니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후원금을 보내고 싶은데요. 명자는 이런 반응들에 놀라면서도 감동받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며칠 후 명자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김명자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대방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합의요? 네, 지은 씨 측에서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추가로 위자료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언론 보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명자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길게 법정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집 명의를 다시 김명자님으로 돌리고 해약한 보험과 적금도 모두 복구해드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요. 명자는 고민 끝에 합의에 동의합니다. 복수보다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명자는 지은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은은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명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은을 바라봅니다. 지은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해. 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합의가 끝난 후 명자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제 각자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명자는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지만 자신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지 한 달 후, 명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낸 첫 주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명자는 우선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지은이 사용했던 방은 물론이고 도연의 방까지 모두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필요 없는 가구들은 기부하고 새로운 가구들로 바꾸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명자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뒷전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매일 아침 명자는 이렇게 자문자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어떤 날은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7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취미들이지만 명자에게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즐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자가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일은 상담 봉사활동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주 2회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제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보험을 들라고 하고 적금도 만들라고 하고 할머니, 아들이 갑자기 집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들을 받을 때마다 명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때로는 직접 동행해서 은행에 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김명자 선생님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명자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명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민수 씨, 어떻게 지내요? 일은 잘 풀렸어요? 네, 다행히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작은 아파트도 얻었어요. 모든 게 팀장님 덕분이에요. 민수는 명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경험이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팀장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식사할까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좋죠. 저도 민수 씨가 궁금했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명자의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팀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뭔가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자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그동안의 근황을 나눕니다. 민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고 명자는 봉사활동과 취미생활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도연 씨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명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도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실제로 도연은 합의 이후 몇 번 명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자가 전화도 받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지은이랑은 이혼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다시 예전처럼 지내실 건가요? 예전처럼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명자의 말에는 여전히 아픔이 묻어 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어떻게 됐어요? 김혜자 씨랑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아마 조용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자는 지은에 대한 분노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들도 나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베란다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명자는 특별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보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명자는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당한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명자에게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명자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명자의 책이 출간됩니다. 제목은 속지 않는 할머니의 반격입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인층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할머니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제 어머니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명자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책이 성공하면서 명자에게는 강연 요청도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전국의 노인 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새로운 보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에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명자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70대 할머니가 보여주는 당당함과 강인함에 감동받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명자는 도연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뉴스에서 봤어요. 대통령 표창 받으신다면서요? 명자는 노인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너도 이제 좀 나아졌니? 네, 엄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엄마께 진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명자는 도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창을 받는 날 명자는 정장을 입고 청와대에 갑니다. 70평생 이런 경험을 해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명자님,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명자는 감개무량합니다. 자신이 당한 절망적인 상황이 결국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누가 상상했을까요? 표창식이 끝난 후 명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1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도 당당합니다. 이제야 진짜 김명자로 살고 있는 것 같네. 명자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명자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명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일은 뭘 해볼까? 명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70세에 시작된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